머니케어 뉴스는 매일 오후 3시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함께 시장 브리핑 및 질문 답변 진행하며 오프라인 미팅 참석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니케어 회원을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종목 리뷰 및 시그널 체크를 통해 수익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뉴스 회원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공략주 매수 시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시장 이야기 두 가지만 할게요. 트럼프하고요,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어차피 본인이 테마를 몰고 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당했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 사람이 만약에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엄청난, 예를 들면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만큼 파워풀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 뭐 한 달 정도를 유예를 했다. 그럼 그 사이에는 우리가 충분히 또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우리의 포트폴리오들을 잘 관리해 나가면 또 수익을 또 메이킹해 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멕시코에서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으로 들어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내용도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 지금 채권 부분에서 상당히 리스크가 많이 있습니다. 은행한테 위협적인 요소를 줄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정책을 펼치지 못한다는 것도 아마도 중국도 알고 유럽도 알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적정한 수준에서 자기가 서로 이익이 되는 곳에 협상을 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본인 국가에 손해가 나는 짓은 별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좀 접근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내용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우리가 어느 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기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머니케어스쿨 회원님들하고는 트레이딩 바이 구간으로 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실시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테이크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관련돼서 언급드렸던 종목은 이스트소프트하고 폴라리스 AM 이런 얘기도 드렸잖아요. 다 괜찮게 수익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알아서 잘 거래를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들은 실제로다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서 채널에서 가져가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느리기도 하고 우리가 누구나도 같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어제 포트폴리오를 정리했던 부분들 사실은 다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받은 것들 정리하고 영향을 받은 것 중에서도 우리가 좀 계속해서 보유해 나갈 종목들은 선별해서 좀 정리를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촌 FMB에 대해서 좀 스터디 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우리가 지금 매수 시점이 어느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교촌 FMB는 여러분들 지난해부터 자주 이야기 드렸고,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가 겨우겨우 수익 내고 겨우겨우 나오고 재미가 없어서 좀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직영화 과정을 갖다 거쳐가면서 3분기, 4분기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알았는데, 실제로 이걸 끝까지 즐기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10% 이상은 우리가 수익을 내긴 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닥 걱정하지 말고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하고 가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스터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촌 FMB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비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내용은 비슷하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직영화 진행을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효율화가 진행이 된 내용이다. 그걸 위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 2분기 때는 적자를 감소해 가면서 진행을 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킨 관련된 부분에서는 글쎄요, 경기 악화하고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스포츠 이야기를 드려보면 이제 골프 행사가 있었잖아요. KLPGA에 대해서 후원을 하는데 이 돈이 한 15억 원 정도 들 거예요. 기타 부수적인 것까지 하면 20억 원 정도 드는데 이 부분을 진행하지 않는다. 그럼 이것도 영업이익으로 들어올 거고 실제로 프로 경기들이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야외 경기들이 진행이 될 때 관중 가면서 치킨도 사 먹고 이러는 내용들도 있고 봄에 보통 워크숍도 하고요. 또 저부터도 답답하면 가끔 가다가 공원에 가서 맥주하고 치킨도 먹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들 잘 생각을 좀 해보시면 결국은 이 성수기가 정해져 있는 게 봄부터 여름까지 이렇게 가는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형화 진행했으니까 당연히 물류망이 효율화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영업이익이 어떻게 진행될까라고 생각하면 1분기 비수기잖아요. 비수기 저점 찍고 2분기, 3분기 이렇게 가면서 좋아진다.
자, 매크로 부분에서 움직이는 부분은 우리가, 글쎄요. 그걸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고, 기업적으로 보면 구조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낮은 구간이 어디냐라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 구간, 그러니까 내년도는 좀 달라요. 2026년도에는 성장 부분이 별로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제가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는 올해 정도에서 YOY 대비 또 QOQ 대비해서 나타나는 영업이익이 과거보다 상당히 좋다. 그럼 주가는 조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매출액 부분은 크게 증가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런 거죠. 인플레이션. 그죠? 치킨플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 거고, 2024년도 영업이익 대비해서 2025년도 영업이익이 100% 이상 성장하는 거. 그렇다고 2026년에 많이 성장하냐? 그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촌 FMB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올해만 이야기 드리고 내년부터는 잘 이야기 드리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EPS도 늘어나는 건 당연할 거고 영업이익률이 크게 늘어나는 부분, 이 부분이 결국은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측정받는 데 있어서 크게 작동을 할 거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럼 지난해 평균가는 어느 정도였냐라고 생각하면은 4,500원에서 전후하고 있는 거기죠. 거기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글쎄요 한 2배에서 3배 정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면 글쎄요 내가 볼 땐 PER 밸류에이션을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업사이드로 한 3, 40%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간 고점으로 보면 업사이드율 이렇게 계산해 보는 것들이죠. 치킨주 갖고 그 정도 우리가 만약에 수익을 낸다라고 한다 그러면 잘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포인트죠, 뭐.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 실적 테이블 보는 이유는 과거에 어떤 형태로 진행됐는가 이런 것들이죠. 보통 보면 언제요? 3분기, 4분기 이런 구간에서 수익이 좀 많이 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3분기 정도가 가장 피크죠. 이게 이제 봄부터 여름까지 가는 과정. 그래서 실제로 프로 경기 시즌이 거의 10월이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또 추우면 우리가 그런데 가서 구경 잘 안 하잖아요. 뭐 특히 저희 같은 시니어 같은 경우는 별로 거의 뭐 실제 경기 가서 보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저는 배구 경기는 자주 보러 갑니다. 겨울에. 뭐 그런 관심도 좀 있고 재미도 있고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자,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진행되는 내용들. 이게 크게 달라지는 부분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이 가장 이 회사를 투자하는 데 있어 포인트다. 자, 영업이익률이 갖다 어떻게 돼요? YY 대비해서 2.5배 이상 늘어난다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PER이나 또 이렇게 밸류에이션 부분을 갖다 높게 평가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보수적으로 보시면 지난해 있었던 일이 이것들이 사라지고요. 다이렉트 라인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가는 내용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설명을 갖다 지난해 많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중간에 들어가는 게 보통 영업 마진율이 얼마 되겠어요? 적어도 뭐 5%에서 중간에 가맹점한테 이 정도는 빼줘야 됐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을 정리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20의 이동평 올해 정도는 221일평 하방으로 내려갈 만한 사유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좀 해주고 우리가 6,000원 이상에서 수익 실현하는 그런 쪽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이 9월달까지 보유하실 생각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월에서 한 5월 이 정도 가는 과정에서 6,000원 정도 찍어주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또 수익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트폴리오에 이 정도 종목도 하나 넣어주면 이건 한 이 종목 갖고 한 20% 정도 뭐 이 정도 목표로 해서 생각을 해보는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위치가 우리가 거래하는 트레이딩 관점도 그렇고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상황이나 가이던스 상황으로 봤을 때 적정한 위치임에 틀림없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가를 생각하면 4,500원 정도면 아주 낮은 구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 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가 가장 안 좋았을 때인데 이건 뭐 배제한다 해도 평균적으로 보면 4,500원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같은 게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즌도 돌아오고 하니까 비수기가 끝나는 이 시점부터는 어떻게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결과적으로 QOQ 대비해서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날 거다라고 할 때 주가라는 것들은 먼저 선반영하면서 움직이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들어올 때 쑥쑥 들어왔다가 쑥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참조해 주시고 요거는 이제 매수해 놓고 무던히 기다려 놓는 거죠. 알람은 어느 정도에 걸어두면 되겠습니까? 대략 보면 만약에 한 4,000원대 매수를 하셨다. 5,000원, 뭐 4,750원 이 정도에 매수했다고 한다 그러면
뭐 한 5,500원 정도의 알람 걸어두고 그냥 잊어버리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알람 울리면 그때부터 이제 보유자에 의해서 드리블 나가시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좀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GS 리테일 오늘 양봉 들어왔습니다.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정상이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실제 저는 여기서 출병이 들어갔고 오늘 제가 지난번에 약속한 드린 데로다가 30% 추가 들어갑니다. 그럼 총 보유 비율이 40%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매수 단가를 갖다가 뚝 떨궈서 맞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종가 기준으로 다 제가 양봉이 진행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오늘 매수를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아직 또 뭡니까? 남아있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갈 물량은 얼마? 또 30% 정도 물량을 추가로 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양봉 나오는 자리와 세 번째 나오는 양봉 자리에서 체크를 좀 하면서 갈 생각이에요. 아마 오늘만 매수를 하게 되면 저는 15,50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도 평단 조절을 할 때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같이 비교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싸지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의견을 저는 분할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젤, 이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제가 이미 설명드렸고, 시그널적으로는 다 괜찮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여유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성수기 돌아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난해 같은 경우 미국에 있는 회사하고 이제 미국 시장 개척을 위해서 업무 협약 체결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세 가지 회사를 미국 회사를 가지고 있다 하나를 선정해서 진행을 했으니까 올해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영업을 좀 활동이 진행된다. 그 수출 데이터가 딱 찍히는 그 순간을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 구간에 공략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구간, 이 구간에서 지금 계속해서 양봉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더 매물 던질 분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직전 6개월 동안 여러분들 그 가격보다 낮은 구간까지 들어왔으니까 매물이 더 출현된다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매물이 출현되는 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야, 이거 정말 휴젤이 수출을 잘 못하고 실적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럴 때 이제 오버행 이슈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 내용으로서는 그런 게 없죠. 결국은 그것은 무엇으로 파악하냐라고 한다 그러면 시그널을 보면서 체크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매수 의견으로 분할 매수, 그러니까 윗단으로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221이고요. 하방에서 매수해주면서 우리가 좀 드리블을 가서 상방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마 리서치 이거하고 이제 제가 휴재라고 두 가지 종목을 이야기 드렸는데 저는 휴재 쪽으로 가겠다라고 말씀드렸고 파마 리서치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휴재라고 똑같이 봐야 되는 것들이죠. 물론 실적이 상당히 좀 균일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임에 틀림없어요.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저도 이거 압니다. 그래서 기부금도 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늘려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믿고 보는 또 하나의 또 미용 의료 이쪽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이 종목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이 종목을 거래 안 하겠습니까? 이해하고 사실 이런 경우는 항상 그런 거죠. 두 가지 다 질러놓은 상태에서 어때요? 달리는 놈 딱 터지잖아요. 그럼 그걸 위주로 다 좀 가고 저쪽에 이렇게 가다 보면 저쪽에 빌빌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쪽은 또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들이겠죠. 그런 점은 좀 참조해서 여러분들께서 거래하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영주님께서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반반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주당 단가가 높아가지고 아마 이게 이제 자기 이제 투자 기본적인 자금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평단 조절 가십시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자, JLK,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루닛보단 제가 볼 땐 이놈이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평단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려오면서도 어떻게 돼요? 매수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업황, 시황, 이런 거 따라가는 것들인데,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000원 이하 정도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제가 볼 땐 그 아래쪽으로, 어제 그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아래쪽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겁먹지 말자. 어차피,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스몰 캡들 종목 중에서 이제 10,000원 언더로 떨어진 거 있잖아요. 특히 10,000원에서 7,000원 가 있는 거 있어요. 그런 것도 꽤 있을 겁니다. 지금 아마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주가도 10,000원, 평균적인 가격은 10,000원에서 10,000원 밑으로 떨어져 있는 것들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마 지금 쭉쭉 위로 올랐다 떨어졌다, 올라왔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도 같이 보시면 되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분할 매수 진행해서 평단 조절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K바이오팜이 221 이동평균선 하방으로 내려갈 만한 사유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흑자 전환 진행하면서 2025년도가 가장 어떻게 돼요? 모든 쿼터에서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형성한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왜 빠지겠어? 거기다가 중국에 진출하는 이슈까지 알파로다가 존재한다라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더 주가가 업사이드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전고점 있지 않습니까? 22만 5천 원, 이 정도 윗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저는 지금도 보고 있어요. 전체적인 가이던스도 훨씬 더 높은 구간에 있으면 틀림없는데, 제가 하반기까지 보는 건 아니니까 전반기 내에서도 12만 5천 원 정도는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1차 구간 여기서 좀 플레이를 해서 수익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나름 그래도 잘 눌리는 거 피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또 잡아줘야 되죠. 그래서 오늘 주가보다 어떻게 돼? 하방 쪽으로 매수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정리해보면 오늘 장중 중에서 11시부터 어떻습니까? 1시 반 사이에 매수하는 건 오늘 같은 날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제가 이런 핫피크, 가장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가는 그런 날, 오늘 주가가 상승하는 거 아니에요? 반등하는 날이잖아요. 그럼 오늘은 점심시간이 어떻습니까? 가장 주가가 비싼 날이에요. 그러니까 종가나 시간에 거래해서 여러분들이 공략 여부를 결정하시면 크게 리스크를 줄여가면서도 평단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2부 시간엔 또 포트폴리오 종목하고요. 자, 트레이딩 종목은 중간에 짬이 나는 대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 되도록 노력하는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